네, 이번 주 두 번째 강의죠. 아, 이 시간에 여러분에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이제 지난주에도 설명이 있었던 북토브에서 했었던 이제 샌드박스 사업입니다. 샌드박스 사업에 저희들이 제안을 했다가 또 채택이 되어서 그다음에 1년 동안 개발을 해서 이제 보고했었던 최종 보고서 내용입니다. 네, 전체 목차 부분입니다. 목차를 가지고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서론 부분은 주로 제안할 때 나왔었던 내용인데 그래서 빠르게 그, 설명하면서 그 스킵을 좀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다라고 하는 사업의 운영 관련한 그 다음에 실지 안전관리를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쓴 내용들인데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에게 그 제공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좀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이 실제 이제 기술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그 개발했던 내용을 검증한 부분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장을 보면은 원래 이게 이제 샌드박스라는 게 규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우리가 실험하면서 느꼈었던 그 규제 제도라든지 개선안이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쓴 건데 이것도 여러분이 그냥 그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용화 사업화는 제안했을 당시의 내용과 크게 다른 바가 없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이런 개발 내용에 결과적으로 객관적인 그 성과 달성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 설명 내용 설명하면서 요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1장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 부분은 이제 사업의 배경과 목적 등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지난주에 했던 내용에 거의 흡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면은 뭐 시장이라든지 필요성, 목적, 그 다음에 경쟁력도 분석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2절에 들어서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려고 했었는지 지난주에 설명이 나왔지만 그래도 잊어버리실 수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이 이제 드론이죠. 드론에 이런 이제 빨간 점 부위에다가 센서를 답니다. 그 센서가 뭐냐면 진동 센서 모듈인데 이 모듈들을 이제 개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안에는 이 모듈들에서 올라온 데이터를 모으는 그 이제 매니지먼트 모듈을 또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쪽도 그 중요한 그 부품이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정보를 또 게더링하는 그 모듈을 또 매니지먼트 모듈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모여서 결국은 통신 장비를 통해서 이제 센터 쪽에 운영하는 자에게 이 스테이터스 상태를 넘겨주고 문제가 있을 때 이상이다라고 하는 이상이 있으니까 점검하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넘겨주게 되게끔 개발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네, 쭉 넘어가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은 지난주에 설명했던 내용의 기본이고, 자, 이 부분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비행기가 이상이 없을 경우에 요거는 이제 주파수 측입니다. 진동이 발생되는 게 뭐 이상이 있든 없든 간에 고유의 진동은 항상 있습니다. 그 진동에 관련된 형상이 예를 들어 파란색 형상으로다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볼트가 풀렸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각 주파수 대역에 해당되는 그 에너지 값이 진동의 패턴이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던 패턴이 이러한 형태로 바뀌었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애초에 정상 상태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어 천이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걸 알려준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상을 예지하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설명을 한 바 있었습니다. 전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원도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다가 이런 방전을 쭉 시킨다면 이렇게 방전을 시켜 나가면은 그 적분되는 값, 그러니까 이쪽의 면적이 전부 다 이제
에너지가, 방출된 에너지겠죠? 이 면적이 이렇게 빨리 갈 때도 있고 늦게 갈 때도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방전이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급작스럽게 갑자기 이러한 형태로도 방전이 시작이 되더라. 방전 패턴이 보이더라. 이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방전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 비행 시간을 예측을 했는데, 이렇게 방전이 된다면 비행 시간은 훨씬 더 짧아진다는 이런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제점이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베이스에서 바뀌는 내용을 찾아내서 이제 비행을 제어하고 조정하는 관제 쪽에다가 워닝을, 경고를 보내준다 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네, 다시 쭉 넘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조직을 갖춰서 개발을 했었고, 그다음에 각각 그 조직의 담당들은 어떤 역할들을 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뭐 어떻게 구현을 해왔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담당 뭐 이런 건 이제 일반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예, 다음은 사업 운영 및 안전 관리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째 이제 세 번째 장입니다. 이 부분이 주로 이제 기술 부분을 어떻게 구현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내용이라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어떻게 개발된 내용을 어떻게 그 시험을 했다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에게도 많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내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설명했던 내용들은 그 개념을 얘기했던 거라 큰 차이가 없으니까 넘어가고, 우리가 이제 개발하려고 했는 내용이 뭔지를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를 했습니다. 보면은 여기 1번, 여기 이제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컴퓨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얘가 데이터를 다 이제 모으는 놈이고, 모아서 처리해서 보고를 하는 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한테 물려 있는 게 이제 진동 관련한 센서 그 모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의 그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그 모듈이 또 여기에 물려서 종합적인 그 안전, 그 다음에 점검에 관련된 정보를 여기서 이제 그 건드리게 되는 거죠. 네, 지금부터는 이제 그 개발한 그 모듈, 물론 소프트웨어 모듈까지 포함합니다. 그 모듈의 그 내용들을, 상세한 내용들을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컴퓨터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상태 정보를 모아서 처리하는 쪽 모듈을 말씀드렸죠. 그 이제 SMC라고 여기다 이름을 붙였는데, 이 SMC의 요구사항 및 기능을 정리해 놓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듈은 각 센서에서 생성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이상 판단 및 정보를 송신하는 모듈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MPU, CPU, 그다음에 프로세서라고 하지만, 그 실제 형명은 이제 STM 32 버전입니다. 그 시리즈 4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32비트고, 퍼포먼스가 약 168MHz 정도의 CPU 클럭이 나오는 그런 정도의 이제 MPU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리얼 링크를 위한 이제 포트가 있고, 전원은 이제 5볼트를 집어넣을 수 있게끔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실제 그 밑에 있는 예하의 센서 모듈은 이제 CAN이라고 하는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포트를 이제 만들어서 밑을 연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CAN 있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스테이터스를 할 수 있는 LED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스위치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회로는 이와 같은데 뭐 그냥 거의 CPU 하나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복잡한 회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아트웍을 해서 만들어졌고, 만들어진 결과의 보드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사진은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센서 모듈입니다. 이 센서 모듈은 역시 똑같이 여기 이제 내용 한번 보시죠. 각 동력부 암의 주변 모터 주변에 장착해서 그 암이나 그 동력부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하기 위한 진동을 검지하기 위한 모듈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똑같이 32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역시 위하고 통신하는 거는 아까 캔이 이제 메인보드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캔으로다가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간단하지만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실제 PCB 사이즈는 매우 작아야겠죠. 왜냐면 암이 뭐 그렇게 크지 않은 드론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외형적인 면도 많이 이제 고려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회로는 보시는 바와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톡은 이렇게 했고, 이거대로다가 그 아톡을 하고 제작을 한 모듈, 센서 모듈은 이제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이즈는 3cm 조금 넘습니다. 이게 3cm 바이 3cm 정도 되는 겁니다. 네, 다음은 이제 파워 매니지먼트 모듈이라고 했는데, 그 전원 장치의 전원부, 이제 여기서는 배터리겠죠. 배터리의 스테이터스를 그 점검하는 그런 모듈이죠. 그래서 이름은 이제 PMM이라고 붙였는데, 이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전류 측정을 하고 전압 측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스테이터스를 표시하기 위해서 LED가 달려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쭉 뭐 내용이 복잡하게 써져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배터리의 각 셀에 해당되는 그 하나하나의 셀 데이터를 다 읽을 수 있게끔 이제 회로를 구성하였습니다. 회로는 이와 같고, 아트웍도 이렇게 진행을 했고, 실제 만들어진 모듈의 형태는 이제 이와 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진이 이렇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라운드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요거는 이제 GMS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는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모듈을 의미합니다. 이 GMS는 그 지상에서 관제를 하기 위해 있는 PC 또는 그 노트북에 이 프로그램이 올라가서 돌아가는, 그래서 그 돌아가면서 비행기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상 유무를 관측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테스트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용도의 그 유저 인터페이스가 가능한 소프트웨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쪽 오른쪽 부분이 이제 비행기 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쪽 이 네모 박스 안에가 노트북이나 PC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 GMS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올라가서 비행기에 여러 가지 이제 초기에 세팅을 한다든지 학습을 한다든지 하는 작업에서부터, 그 다음에 실제 비행기가 운영하기 직전에 돌아가면서 비행기의 스테이터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에서 관리가 가능하게 기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제 실험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학습된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모은 정보들을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또 기능까지도 포함해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그 유저 인터페이스 화면이 있는데, 이 화면에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암에서 진동 데이터를 모아서 그 다음에 학습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데이터 값들을 여기서 그 계산해서 보여줄 수 있게끔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 단위 시험을 하는 내용들을 소개해 주는 단원입니다. 단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이제 앞에서 설명해 놨던 여러 가지 모듈,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프로그램, 이런 류들이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그 하나하나가 제대로 정상적인 동작을 하는지, 그 다음에 설계했던 대로 동작을 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한 가지 접근해 나가는 방법을 여기 설명을 해 놨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개발한 시스템들이 그 다음에 전체 종합시험을 하기 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구나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그 SMC, 그 다음에 SM 두 가지 센서 모듈과 그 매니지먼트 컨트롤러를 두 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제일 먼저는 이 두 가지 컨트롤러가
가장 먼저 시험해 봐야 될 그 기능 중에 가장 먼저 시험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외부와 인터페이스 하는 이제 통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SMC는 그 SMC 그 센서 모듈과 그다음에 또 상위 쪽으로 연결되는 FC라든지 아니면 이제 컴퓨터라든지 이런 쪽과 연결되는 두 가지 그 포트를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 종류의 한 가지가 이제 UART 포트죠. 요거는 전체적인 그 상위 쪽 시스템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모니터링하거나 데이터를 받거나 이렇게 제어를 하거나 하기 위해 쓰는 포트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예하, 그 센서 모듈 쪽으로 내려가는 게 이제 캔이라고 하는 포트를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캔 포트가 또 제대로 동작이 되는지를 또 연결을 해서 SMC와 그다음에 SM과 연결된 그 캔 포트 상태를 이제 확인해 보고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없는지를 다 확인해 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먼저 그 상위 쪽 PC 쪽과 연결할 수 있는 이 포트를 먼저 시험을 해보고 이게 문제가 없으면 다시 또 이쪽 아래쪽 센서 모듈이죠. 센서 모듈과 연결된 이 포트, 이건 캔 포트라고 했죠. 그래서 이 포트를 서로 동작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설명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은 PMM 모듈, 그러니까 파워 매니지먼트 모듈의 단위 시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물론 단위 시험을 하면서 그 다음에 배터리의 특성도 같이 시험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내용 보시면서 배터리의 성능이 이런 식으로 노후가 되면 달라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지식도 좀 여기서 얻게 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가 어떤 기능들을 갖게끔 설계되어 있는지도 이 내용을 보시면서 유치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어떻게 시험을 하느냐라고 하는 환경 구성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그림에서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었던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컨트롤러 모듈이거든요. 이게 여기에 이제 그 SM 센서 모듈도 붙게 되고 지금 만드는 이제 여기 PMM이라고 하는 이 모듈도 여기에 붙게 되는 거죠. 이쪽과 이쪽이 다 여기는 이제 시리얼 포트로 UART로 붙게 되는 거고 이쪽에서 또 센서 모듈 쪽에는 캔으로 붙게 되는 거고 또 이쪽에서 센터 쪽 소프트웨어는 이제 UART로 붙게 되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만든 내용은 이거고 이걸 시험하기 위해서 환경을 꾸민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 하는 거냐? 여기에 이제 출력 전압이 들어가고 내려가는 출력 포트가 있는데 이 출력 포트에 그 나가는 데는 이제 여기 입력이네. 파워 인에는 뭐가 들어오게 되느냐면 배터리가 이제 들어오게끔 만들고 배터리의 전원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이제 파워를 소모하는 쪽이 나오게 되겠죠. 파워를 소모하는 쪽을 달아놓고 파워 소모할 수 있는 이제 로드를 걸면 전류가 방전이 되면서 여기에서 이 전압이 떨어져 가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셀 밸런스 포트가 있는데 셀 밸런스 포트가 여기 꽂혀 있기 때문에 이 셀 밸런스 포트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각각의 셀들이 전압이 떨어져 나가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자세히 이제 모니터링 하게 됩니다. 이 모니터링 된 데이터 내용은 결국 이제 SMC 모듈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았고, 그 다음에 SMC 모듈을 통해서 또 이제 센터 쪽에 노트북이나 PC 쪽으로 통신을 해서 그 스테이터스를 우리가 이제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시험 환경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이제 상위 쪽 노트북 또는 PC에서 SMC 모듈을 통해서 어, 그 데이터를 건네받고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사람이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짠 내용입니다. 여기 그림 내용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각 셀에 해당되는 셀 전압들을 이렇게 표시가 되게 돼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배터리는 한 개의 셀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여러 개의 셀을 직렬로 이어 붙이죠. 그래서 이어 붙인 그 셀 자체 하나하나를 다 측정할 수 있는 포트가 있는데 밸런스 포트라고 있는데 그 포트를 통해서
다 측정을 한 것입니다. 그럼 제일 좋은 배터리는 사실은 이쪽에 만 충전됐을 때 보통 4.25 아니면 4.2 정도 볼트에 해당되는 쪽으로 밸런스가 이렇게 딱 맞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노후가 되면은 각각의 셀 자체가 똑같은 고른 양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전압이 들쭉날쭉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가 많이 떨어지면 전체적인 볼테지가 원하는 볼트가 나오질 않고, 또 그로 인해서 한 배터리는 계속 이제 손상을 입게 됩니다. 한 배터리 셀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못 쓰게 되는, 한 개만 못 쓰게 되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지금 만든 PMM이라는 모듈로 가지고 사전에 문제점이 있다 없다를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그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용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하는 내용들을 밑에 다시 설명이 되겠지만, 크게 이제 두 가지 영역입니다. 첫 번째는 배터리를 충전시키고, 그 다음에 실제 충분한 출력, 그러니까 비행기가 떠서 날아가는 정도의 그 암페어를 빼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태가 이렇게 고르게 전압의 상태를 유지하는지를 보여주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 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암페어가 수십 암페어씩 이제 배터리부터 빠져나갑니다. 그때 방전이 되면은 각 셀은 셀 단위로다가 자기 그 셀의 노후된 정도에 따라서 전압이 걸리는 전압 그 드롭 형태가 다릅니다. 근데 그게 너무 밸런스가 많이 깨져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예측한 충분한 에너지가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측한 비행 시간을 이제 다 채우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추락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비행을 하면서 방전을 하는 상태에서 측정해 보는 게 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행 중 상황을 그 시뮬레이션 하면서 이제 시험을 하는 것도 뒤에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비행하기 전에 충전을 시켜놨을 때의 셀 밸런스가 어떻게 깨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다음을 보시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을 때 그 방전은 그러면 실제 뭐 모터를 돌려가면서 하기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장비가 전자 로드라고 하는 장비가 있는데, 암페어를 얼마로 20암페어, 20암페어로 빼겠습니다라고 걸어 놓으면은 암페어 20암페어에 맞춰서 자기가 이제 부하량을 조정을 해서 해주는 전자 로드가 있는데, 이 전자 로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출력 상태를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 배터리, 아직 비행 전, 이륙 전의 상태에서의 배터리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한 그 상황을 이 단위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확인해 보는 단계인데요. 먼저 우리가 배터리가 실질적으로 괜찮고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보통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은 이제 그 배터리 체커가 있습니다. 이 체커를 가지고 각 셀을 하나씩 하나씩 여기 밸런스 포트를 통해서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는 측정 기기이니까 측정 장치에서 나오는 값들이 이제 매우 정밀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보면은 거의 4.1 얼마에 다 맞춰져 있고,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다섯 번째가 4.09, 1이 조금 못 되죠. 그래도 이 정도의 전체 수준은 이제 거의 정상적인 배터리라고 인정을 해도 좋습니다. 이제 이 상태를 가지고 시험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배터리 체커나 이런 이제 그 측정 장비를 가지고 수동으로 해 봐서 문제가 없는 걸 가지고 실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PMM 모듈에 걸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센터로 어, 상태를 전송해서 표시를 하면은 보시는 그림처럼 매우 고르게 밸런스가 잘 맞아 있는 상태로 데이터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나와 있는 이거는 이제 한번 측정했을 당시의 데이터 값이 한번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보시면 이제 한 번으로 저희들이 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몇 차례,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횟수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측정을 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노이즈나 이런 거에 의해서 오류가 있어서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회 측정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고 나서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그 말씀드렸었던 정상적인 배터리는 여러 차례 그 측정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표를 보시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은 이제 또 다른 배터리를 측정한 건데, 측정한 장면 중에 한 가지인데, 보시면은 그 애초에 표준으로 충전되었을 당시에 표준으로 나와야 될 전압이 못 미치는 부분들이 셀이 이제 세 개나 보이죠. 이런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노후된 배터리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셀 밸런스 크게 깨진 건 아니고, 그런데 어느 정도 쓸 수 있지만 전체 우리가 요구하는 용량을 다 내놓지 못하는 정도의 이제 배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험해 봤을 경우에는 이제 뭐 큰 문제는 없지만 해당되는 이제 전압이나 형태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정도의 데이터가 나올 수 있죠. 네, 다음은 이제 셀이 망가져 있는 상태의 배터리를 샘플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 그 배터리 측정 그 장비로 보더라도 셀 값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그다음에 너무 작은 상태로 나온다거나 이런 이제 상황들이 발생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그거를 저희들이 지금 제작한 PMM으로 측정을 했을 때도 똑같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당연히 실험해 봤을 때도 이제 우리가 비정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놓은 그 체크하기 위한 그 판별 기준에 따라서 체크를 하더라도 비정상으로 판단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요 시료는 또 다른 시료인데 여기는 이제 보시면은 한 개의 셀이 실제 측정해 보면은 이 장치로 측정을 해 보면 이제 비정상 형태로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겠죠. 한 개짜리도 이제 측정을 해서 나오게 되고, 이것도 저희들이 그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과 이 컨트롤러 측정 데이터를 가지고 알고리즘으로 그 판단했을 때 비정상으로 이제 판단되는 이런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또 다른 배터리의 예입니다. 여기도 이제 이 측정 장비로 측정했을 때 이렇게 나온 결과를 이제 우리가 제작한 그 모듈로 자동 측정을 했을 때도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이제 당연히 비정상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3셀짜리죠. 3셀짜리 또 다른 어떤 그 배터리인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도 이렇게 측정을 해서 비정상 판단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또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비행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배터리에서 큰 전류가 빠져나가기 전에 때 상태를 점검했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이제 비행 중, 그러니까 전류가 많이 빠져나가는 상태에서 그 배터리의 이상 유무를 이제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앞서 충전된 상태, 아직 그 전류를 소모하지 않은 상태에서 알아낼 수 있는 거는 그 뭐 방법도 쉬울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사실 현실성이 많이 없습니다.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실제 전류가 막 소모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각 배터리의 내부 저항이 얼마만큼 변경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상태가 바뀌었는지 해당되는 내용들은 에, 앞서 실험의 경우에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던 것이, 이렇게 이제 여기는 지금 우리 20A 정도의 방전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런 정도의 상태가 됐을 경우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은 매우 이제 색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때 나타나는 게 실제 비행 성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그 파라메타들을 잘 읽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뭐 돌아오게 한다든지 비상 착륙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비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배터리를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실험 영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험하는 내용을 한번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그림에도 보시다시피 살짝 배가 부른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 경우는 실제 그 한 개의 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지만 이렇게 살짝 배가 부른 이 상태의 그 배터리를 이제 방전을 시작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방전이 시작되기 전이죠. 그래서 다 충전이 되고 나면은 뭐 이렇게 큰 차이 없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데이터 거의 정상 상태에 가까운 형태로다가 모든 셀들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 전류를 이제 크게 소모를 시키거나 하여튼 부하가 많이 걸리는 상황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셀 자체가 이때까지만 해도 이 셀이 그게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죠. 그러나 방전이 되는 순간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볼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각 전압의 그 충전된 전압의 상태가 이런 정도의 고른 분포를 가졌다가 이 셀 하나만 급격히 이쪽 아래로다가 떨어지는 실제 부하가 걸리면 떨어지는 이런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나머지 셀들은 거의 그 비슷한 정도의 전압 드롭이 생기지만 얘 혼자면 특별하게 더 생기는 이 상태는 분명히 이 셀 자체는 매우 노후가 됐다든지 아니면 이미 이제 데미지를 입은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는 이제 여기서는 전압이 걸렸고 전압이 걸린 상태에서 여기까지 이 상태에서는 이제 계속 똑같은 전류가 부하가 걸려서 전류가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비행하는 상태로 가정을 한다면 이런 상태로 이제 계속 방전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더 긴 주기로 보면 요 전압이 여기가 바로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방전이 돼 나가다가 마지막에 종지 전압, 더 이상 이제 방전을 시키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가는 것도 결국 이놈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되겠죠. 여기서 또 더 방전이 되면 나머지 셀은 괜찮지만 얘는 이제 완전히 더 망가지는 이런 꼴이 되겠죠. 그래서 요 상태와 전체적으로 흘러서 그 방전되는 전체의 상황을 특성 그래프를 이제 그 확보를 해야지만이 이 배터리는 교체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 이상 여기서 더 방전을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셀이 남아 있어도 결국은 여기까지가 이 셀이 지금 그 운영을 해야 될 용량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특성 그래프를 통해서.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또 다른 양상의 그 배터리의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이제 방전이 시작되기 전에는 어, 정상적인 위치가 여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셀 자체가 이제 매우 좀 낮은 전압으로 되어 있는 이런 모양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방전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 중에 숨어 있었던 한 가지는 갑자기 이제 셀이 이 뭐야 내부 저항이 커서 전압 드롭이 엄청 커지기 되는데 생각보다 아주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자체는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크게 많이 전압 드롭이 생기지 않는 또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전체적으로 위에 있는 류의 셀들과 그다음에 얘네들 둘은 매우 다른 그 이제 노화된 상태 정도를 나타나게 되죠. 이 특성 그래프로 계속적으로 방전을 시키면 뭐 이렇게 그 이 셀과 이 셀은 어느 지점에서는 서로 거꾸로 가다가 다시 또 벌어지는 뭐 이런 양상도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우리가 앞서서 방전하기 전에 체크하는 것과 방전하면서 체크하는 것은 분명히 이제 다른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다른 패턴의 그 곡선들을 볼 수 있는데 이 곡선들을 이제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남은 잔여 수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방전 종지 전압까지 얼마만큼 뺐을 수 있다든지 하는 걸 예측하는 것들은 물론 앞으로 좀 더 시험을 해 봐야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양상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 이상이 있다. 그래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까지 이번에 저희들이 그 개발하고 연구했었던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또 다른 그 양상의 배터리가 또 보이죠?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여러분이 아까 설명해 주셨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있구나를, 그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은 나중에 뭐 이러한 모양으로다가 방전 형상 그 방전 곡선들이 형성되는구나를 여러분들이 일단 이런 걸 보시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이건 또 다른 패턴이죠. 일단은 뭐, 딱 봐도 괜찮은 좋은 상태의 특성 곡선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고, 또, 또 다른 셀, 뭐 이런 특성 곡선도 있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우리가 결론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이 한번 더 읽어보시고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은 배터리의 특성이 방전 전과 아니 실제 방전이 시작되는 이렇게 전류를 크게 빼는 그런 상황이 오기 전과 그 다음에 실제 그 방전이 시작되었을 때 나타내는 그 이제 특성의 곡선과 분명히 이제 단계가 서로 그 상관관계가 그게 그 크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방전 큰 전류의 방전 전, 그 다음에 큰 전류의 방전 후의 측정은 각각의 측정은 꼭 필요하다. 그걸로 인해서 배터리의 노후 정도나 그 다음에 그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우리가 예지하고 이제 탐지를 해내서 추락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앞서서 만든 여러 가지 모듈류,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류를 가지고 단위 시험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후는 단위 시험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그 모듈들이 다 그 연결이 된 상태에서 종합적으로 돌아가는지를 이제 시험해 보기 위해서는 이제 그렇게 시험해 볼 수 있는 환경을 구성을 또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무턱대고 먼저 드론에다가 실어놓고 시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험을 한꺼번에 그 마치 비행기에 실려 있는 거와 같은 탑재된 거와 같은 형상으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이제 그 테스트 지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테스트 지그를 만들고 그 테스트 지그를 사용해서 종합적으로 시험하는 내용에 대한 그 설명을 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텐데, 일반적으로 앞서서 왜 단위 시험을 하고 이렇게 이제 어떤 지그라든지 환경을 만들어 놓고 또 통합 시험을 하고 나중에 이제 실증 시험을 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는지에 해당되는 거는 개발하는 그 개발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하는 것이 단계가 많다고 해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전에 제거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완성된 형태에서는 오히려 그 빨리 한꺼번에 모아놓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빠른 시간 안에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 엔지니어링 방법론, 개발 방법론에 의거해서 이런 단계를 두고 가는 거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 실제 그 드론에 탑재하기 전에 시험하기 위한 드론과 매우 유사한 환경으로 어, 그 시험하기 위한 그 테스트 장비 지그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이러한 구조로다가 애초에 설계를 했고 이러한 기능들 컨트롤러들을 넣어서 이제 돌리도록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이런 구조 설계를 통해서 이와 같이 이제 제작을 했고 제작한 상태를 가지고 이렇게 설치해 놓고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 쭉 보시면 어,
거기에 사용되어 있었던 여러 가지 컨트롤러를 우리가 이제 다 비행기에 탑재해야 될 그 컨트롤러죠. SM, SMC, 뭐,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들이 한꺼번에 앞서 만들어져 있는 이 기체, 모의 기체죠. 근데 왜 여러 개의 암을 넣느냐? 이거는 이제 암의 사이즈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이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한 개의 테스트 지구에서 다 실험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볼트를 풀릴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암이 고정되어 있는 이 고정 지그의 고정 부위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거를 실험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그들을 이제 조이거나 고정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다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프롭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터나 이런 것들도 원하는 대로 이제 바꿔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네, 먼저 요 화면은 실제 그 노트북, 그 다음에 이제 PC죠. PC 쪽에서 그 SMC에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 데이터 결과들을 연산하고, 그 다음에 보여주거나, 그 다음에 그 저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든 게 있었죠. 그거의 화면 내용을 보여드린 거고, 이거는 그냥 그대로 비행기에 있거나, 그 다음에 지구에 있거나, 똑같이 이거를 그냥 사용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했었던 모터들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사용했었던 이제 프로펠러들을 여기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이 페이지에서부터 보시면은 실제 이제 앞으로 이, 이 지그를 가지고 이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실험해야 될지 해당되는 이제 내용과 그다음에 절차들을 정의해 놓고 이 절차에 따라서 이제 실험을 진행하는 것들을 여기 자료를 모아 놨습니다. 뭐 궁극적으로 간단하게 보시면 그 우리가 이제 암 사이즈도 비행기에 따라 비행기의 크기에 따라 다 달라질 테니까 소형이냐 중형이냐 대형 아까 그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세 가지의 암을 만들어 놨죠. 그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그 각각 그 상황에 따라서 각 조그만 비행기, 그 다음에 중간형 비행기, 그 다음에 큰 비행기를 가정을 해서 거기에서 SM 모듈, 그러니까 센서 모듈을 통해서 데이터가 게더링이 됐고, 그다음에 암이 풀렸다든지, 그 다음에 암이 제대로 고정됐다든지, 정상, 비정상 상태, 그 다음에 프로펠러가 밸런스가 깨졌다든지, 아니면 뭐 정상 상태라든지 이런 조건들을 계속 이제 그 설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데이터들을 계속 게더링을 하고 그것을 처리했을 때, 아, 이건 지금 불량입니다. 아니면 이거는 정상입니다를 판단해 가는 과정들을 데이터를 쭉 모아서 여기에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지속적으로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그 지속적인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얻어냈는데 이 내용들을 그래도 단위별로다가 모아서 이렇게 통계를 내놓은 것들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내용을 보시면서 아, 이렇게 실험해서 이런 데이터를 얻었구나,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이상이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하는구나를, 이 데이터를 좀 보시면서, 이 내용을 이해하시고 보시려면 조금 더 이제 주의 깊게 같이 첨부해드린 PDF 자료를 차근차근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하나, 이 실험 하나하나 해서 그 분석하는 내용, 이 내용을 다 설명해 주기는 이 짧은 시간에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꼼꼼히 상황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한테 이것을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 알고리즘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처리하는 부분을 따로 한번 좀 그 알려드려야 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한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아,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서 이렇게 결론을 얻었구나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이제 4절입니다. 이거는 앞서서
그 단위 시험, 모듈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단위 시험을 거치고, 그 다음에 지그를 통해서 종합적인 시험을 거쳐서, 여러 가지, 기준값,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보완된 상태에서 이제, 실증 기체에 얹어가지고 실험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기체 실증이라고 하는 실험을 통하는 건데, 이 사절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요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요와 같은 기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와 같은 기체, 이것도 사실은 거의 1m에, 여기 이제 이쪽 휠 베이스가 1m에 해당되는 사이즈고요. 얘는 이제 약 한 1.5m, 1.6m에 가까운 이제 엄청 큰 드론입니다. 이 드론에 그 지금까지 개발했던 여러 가지 모듈들을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실험을 합니다. 이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는 거는 배터리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그 단위 시험 상태에서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냥 그 시험 결과로 인정을 해도 되기 때문에 기체 실었건 안 실었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진동에 관련된 부분은 센서 모듈은 이렇게 구조적인 형상이라든지 기체의 크기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실증 기체에 실어서 실험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예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그 암이 심하게 흔들려서 문제가 있습니다를 이야기할 때는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륙 직전까지의 RPM을 이제 프로펠러를 돌려서 그 암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쪽으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는 비행기를 띄워서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암 한계에서 띄우기 직전까지 추력이 나오는 상태까지, 그것도 적당한 게 어떤 것인지를 그 이미 앞서 단위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제 돌려서 그 문제점들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유저 인터페이스는 앞서 그 지그를 통해서 했던 그 시험할 때 내용과 똑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 비행기를 제어하는 오픈소스형 UI 미션 플래너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비행기를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비행기 움직이고 있는 그 상태도 그대로 FC랑 연결된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치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암을 풀었다 조였다 하는 것도 실제 기체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암의 어떤 조임 풀림의 문제는 앞서서 지구를 통해서 많이 실험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0. 약한 2g, 0.15g 정도에 해당되는 이 추를 밸런스를 깨기 위해서, 프로펠러의 밸런스를 깨기 위해서 추를 더 달아서 일단은 프로펠러의 밸런스가 깨진 상태를 모의를 해서 이제 실험을 하는 형태를 제안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보드는 이와 같이 기체에다 장착을 했고, 그 다음에 센서 모듈은 기체의 암 끝에 이렇게 모터 브라켓 밑에다가 달아 놓은 형태로 이제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실험 그 절차와 그 다음에 방법들을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내용을 보시면서 이렇게 실험을 했구나를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쭉 내용을 보면 여기 또 수없이 많은 데이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실험을 할 때 보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실제 그 데이터를 얻어내기 위한 거에는, 그, 그 스로틀이라고 해서, 그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내는 그 RPM에 따라, 프로펠러의 RPM에 따라 진동의 일단은 그 하모닉 폴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몇 프로의 스로틀을 냈을 때에 나오는 걸 기준으로 합시다. 15% 혹은 또 뭐 25% 혹은 35%에 냈을 때 하는 거로 기준을 합시다라고 해서 기준을 정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실험을 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이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를 판단했다라고 하는 걸 일단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접근해 나가는지를 이제 보시면은 이 자료를 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앞에는 쿼드 했고요. 이제 헥사콥타도 또 이렇게 진행을 했고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했죠. 네, 일단은 이제 저희가 실험했고 실증까지 했었던 내용에 대한 이제 결론을 정리를 해드리는 단원입니다. 이번 단원은 실지 내용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지금 설정해 놓은 형태로 실험을 한 결과는 약 99.5%의 성공률로 이상이 있는 상태와 모의로 이상을 만든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를 이제 구분해낼 수 있음을 확인했었고, 그 다음에 헥사콥타 같은 경우에는 약 90% 정도의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점검을 권고하는 정도의 수준으로서는 우리가 애초에 목표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80% 정도면 된다라고 봤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성공률을 보였지만 저희들은 이제 몇 가지 제한된 조건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보다는 현실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조금 더 떨어질 거라고는 예상이 됩니다. 뭐 중요한 거는 이제 개발이 됐고 개발에 대한 어떤 그 타당성과 그다음에 실용성에 대한 검증을 했다는 거에서 좋은 결론이 났다라고 하는 정도가 이제 종합적인 결론이고 앞으로는 이 내용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좀 더 깊이 있는 이론을 계속 개발을 해서 어, 현실에 정말 실용적인 그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이제 향후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원 뭐 규제 제도 개선안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굳이 많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거고 일단 내용 이것도 같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내용이니까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상용화 사업화 추진 전략 이거는 지금까지 앞에 제안했던 것과 그다음에 앞서서 설명했었던 이 보고서의 앞부분에서 설명했었던 내용과 그게 큰 차별이 없는 부분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그 계획했던 거에 성공을 달성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애초에 목표치는 이랬는데 이만큼 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100%다 달성을 했습니다. 목표했던 거.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공인 시험 기간을 통해서 시험을 했고 그 시험 결과를 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정량적인 달성도를 모두 완성을 했습니다. 이 설명을 이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실제 이제 실무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 보고서가 뭐 전부의 개발 내용을 담을 수는 없죠. 그런데 보고서는 어쨌든 개발 내용의 그 전체적인 흐름과 그다음에 그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써 놓는 부분이고 실제 개발한 내용이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이제 회사에 또 따로 보관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무튼 이 보고서를 보면서 회사라고 하는 데서 드론에 관련된 개발은 이런 형태로 하는구나를 일단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은 자료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실험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자료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회사에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개발할 수 있는 저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학교를 마치고 회사에 갔을 때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개발자로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보고서도 쓰고 많은 그 실험 결과물들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할 텐데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에 특히 드론 같은 거 하는 회사에서는 이런 정도의 일들이 주로 이제 업무의 그 실무의 내용들이구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제가 이번에 설명드리는 이 강의가 여러분한테
주요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